안녕하세요. 오늘은 1.1절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적분학을 공부하기 전에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1.1 함수란 무엇인가?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자, 우리가 함수를 논의하려면 일단 집합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함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 스몰 x가 집합 y의 원소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할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집합 x를 f의 정의역, 집합 y를 f의 공역이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자, 즉 x에 있는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y로 오직 하나만 대응되는 경우에 우리는 걔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이럴 때 정의역에 있는 x의 상, 즉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불렀죠. 즉 이때 y를 또는 fx를 f에 의한 x의 상, 이미지 또는 f의 값 내지는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x를 f에 의한 y의 원상 또는 역상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즉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x는 정의역 x에 대해서 fx만 모아놨어요. fx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다? 치역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공역과 치역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함수 f가 x의 원소 y에 대응되고 y는 x값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y값은 x값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x를 우리는 뭐라고?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제 1.2. 자, 집합 x에 대해서 ix인데 x가 x로 가는 거예요. x가 x로 가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여기 ix라고 썼는데 얘는 x에서 x로 가고 그럼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이 똑같죠. 그럼 여기서 임의의 원소를 하나 뽑았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펑션. 보통 우리가 항등함수는 i라고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기호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요거는 그럼 왜 붙으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항등함수인데 집합 y에서 y로 가는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주겠느냐? y 이렇게 써주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예제 3번 항등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은 그 다음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3 뭐 또는 기호로 fx는 5 함수값들이 모두 뭐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가는 거죠. 자, 대응표로 그리면 한번 정리해보면 뭐 이렇게 있다. 그럼 y가 3이다. 모두 3으로 가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상수함수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계속 정리 한번 읽어봅시다. 정의 1.3. 지금 정의 1.4는 곱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정의하기 위해서 곱집합을 정의합니다.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 곱하기 y 집합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집합을 어떻게 곱해? 그쵸? 집합 x, y를 우리는 이렇게 쓸 건데 순서상으로 표시합니다. 즉 x 곱하기 y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분에서는 성분의 숫자는 집합 x에서 두 번째 성분 y는 집합 y에서 가져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집합 x와 y의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x는 1, 2가 있어요. y는 a, b가 있어요. 그럼 x 곱하기 y라는 건 순서상 x, y로 표시하는데 첫 번째 성분 x는 집합 x에서 두 번째 성분 y는 집합 y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1,a, 1,b, 2,a, 2,b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y 곱하기 x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렇게 똑같이 쓸게요. x 곱하기 y인데 지금 여기가 y 곱하기 x니까 첫 번째 성분은 집합 y에서 두 번째 성분은 집합 x에서 가져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애들이 모여 있는 거냐면 a 곱하기 2 아니죠. a, 1, a, 2 그 다음 b, 1, b, 2 이런 순서쌍들이 쭉 모여 있는 걸 우리는 두 집합의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x 곱하기 y랑 y 곱하기 x가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곱집합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1.3을 보면 제1정사형, 제2정사형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제1정사형을 파이1, 퍼스트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데 파이1이란 함수를 x 곱하기 y라는 곱집합에서 x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분으로, 즉 여기 x, y를 순서쌍을 잡으면 어디로? x로 보내겠다. 첫 번째 성분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제1정사형. 그럼 제2정사형은 뭐라고가 되겠어요? x 곱하기 y에서 y, 즉 x, y를 뽑으면 두 번째 성분으로 보내주는 함수를 우리는 제2정사형이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 두 집합 곱하는 곱집합 배웠어요. 그 다음 이제는 함수의 상등.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함수의 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이 같은 거랑은 조금 다르죠. 자, 다음 정의를 봅시다. 함수 f가 x에서 y로 가요. g는 z에서 w로 갈 때 함수가 상등이다. 함수의 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x랑 z랑 같아야 돼요. 즉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고 두 번째 공역도 같아야 돼요. 공역은 자동으로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우리는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보느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각각의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 잡을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함수 f와 g가 같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셨죠? 자, 이게 함수의 상등. 자, 그 다음 예제 6번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18 예제 정의 1.8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오죠. 함수의 그래프는 뭐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x에 대해서 그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있어요. 그쵸? x에 대해서 그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있는데 얘를 x, fx 순서쌍으로 표시하고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는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함수 했고, 상등도 했고, 함수의 종류도 알아봤고, 그래프도 알아봤고, 그럼 이제 함수 사이에 어떠한 연산이 있는가? 그럼 이제 함수끼리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합성. 함수를 합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합성함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제 11번 함수 합성하는 거는 각자 해보시고, 함수의 합성에서 중요한 건 뭐죠?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나오네요. 그쵸? 자, 함수와 함수 사이에 우리가 연산을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합성이었어요. 그 다음 함수의 곱. 합을 생각하면 차를 생각할 수 있고, 곱이 있으면 나눗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처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분수로 쓰면, 뭐 유리함수든 분수함수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제 15번에 함수 F가 아니네요. F, G, H, K가 있을 때 우리는 합성도 생각할 수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든지 다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따라왔죠. 자,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꼭 알고, 여태까지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벌써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함수란 이런 거였어요. 라고 확인을 한번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전사함수, 단사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일단 단사함수 2번을 먼저 생각합시다. 단사함수는 우리가 고등교과에서도 배웠어요. 1대1 함수라고 배웁니다. 즉, 정의역에서 원소가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1대1 함수를 얘기할 때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거의 대우 명제로서 함수값이 같으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 x2가 같아요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 다음 전사함수라는 건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때 우리는 전사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1대1 함수도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 즉 단사이면서 전사인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전단사 함수 또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단사 함수, 즉 1대1 대응 함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뒤에 가서 역함수를 이야기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정리 19번은 전사함수이면 이런 조건을 갖고 단사함수이면 이런 조건을 갖는구나 라고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 정의 20번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역함수는 고등학교 때 1대1 대응이면서 y는 x축의 대칭이고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를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쵸? 역함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정의는 무엇이냐면 f가 전단사 함수이면서 g랑 f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요거 x는 여기가 f 먼저 시작이에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g.f라는 건 x에서 y 그 다음 자, 여기가 f 자리가 되고 g는 이렇게 돼요. 그럼 합성하면 x에서 x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ix라고 쓴 거예요. 아셨죠?
G랑 F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그 다음 F랑 G랑 했더니 항등함수. 근데 여기 Y인 이유는 자 F 도트 G니까 지금 G가 먼저 가야 돼요. X, Y, G, F. 실제로 합성하면 항등함수인데 Y에서 Y로 가니까 I, Y.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단사 함수이고 F가 전단사 함수이고 G 도트 F가 항등이고 F 도트 G도 항등이 되는 G가 있는데 이 G 함수를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부르겠다. 즉 F 인버스 이렇게 표시하죠.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느냐, 항상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F가 역함수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전단사 함수이다. 그쵸? 즉 전단사 함수일 때 역함수를 갖고 역함수이면 역함수를 가지면 전단사 함수가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F가 전단사이고 요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먹었던 거예요. F가 전단사 함수이고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Y는 Fx랑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썼어요. X랑 Y랑 자리 바뀌면서 인버스 기호가 붙는다. 즉 X는 F 인버스 Y가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요 성질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실제로 계산하곤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역함수 했고 그 다음 증가 감소 함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X2가 X1보다 X2가 X1보다 크고 함수 값이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증가함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파트 x1 아니죠. 이쪽이죠. x1, x2, x2가 더 크고 함수값이 더 크죠. 그럼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함수. 그 다음 이렇게 내립시다. 여기가 x1, x2. x2가 더 큰데 함수값은 더 작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감소함수.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1절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시면 되고 역함수가 무엇인지 전단사 함수가 무엇인지 그 정도를 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